이강인의 인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 SNS 사과 이후 직접 태국전을 앞두고 선수들은 훈련하고 있는 배경 삼아 사과를 하기도 했던 이강인 선수인데요. 이제는 완전히 탁구 게이트가 막을 내렸고 축구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지난 이강인이 형들에게 했던 일이 재조명되며 화제인데요. 이강인이 전 세계 2001년생 선수 중 프로 경험이 가장 많은 선수 중 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 CIES는 16일 2001년생 이후 선수 중 프로 경기 출전 경험이 많은 선수들을 조사해 발표했는데요. 이강인은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2001년생 선수 중 프로 경기 경험이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강인은 16.8세의 나이로 자신의 프로 데뷔전을 치렀고 그동안 286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이강인은 매년 평균 39.1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생 선수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구의 프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드리구는 379번의 공식 경기에 출전했고 해마다 평균 50.9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생 선수 중에선 호드리구에 이어 레알 소시에다드 쿠보의 프로 경험이 두 번째로 많았고 나이트, 사카, 알베르토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2019년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대회 득점왕 홀란드를 제치고 골든볼을 수상하며 전 세계 최고 유망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벨기에 신성 케털라러는 이강인에 이어 전 세계 2001년생 선수 중 프로 경기 경험이 7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동료 크바라츠헬리아가 전 세계 2001년생 중에선 8번째로 프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2년생 선수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카마빙가의 프로 경기 경험이 가장 많았고 리버풀의 흐라벤베르흐가 뒤를 이었습니다. 2003년생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벨링엄과 바이에른 뮌헨의 무시알라가 프로 경기 경험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의 인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 SNS 사과 이후 직접 태국전을 앞두고 선수들은 훈련하고 있는 배경 삼아 사과를 하기도 했던 이강인 선수인데요. 이제는 완전히 탁구 게이트가 막을 내렸고 축구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지난 이강인이 형들에게 했던 일이 재조명되며 화제인데요. 지난 U20 월드컵 때 형들이 장난이 심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던 점이 부각되던 이강인이었지만 이러한 모습은 부각되지 않았었죠. 다시금 이강인 선수가 U20 월드컵 형들 향한 마음이 부각되며 화제입니다. 이강인은 생일을 맞이해 U20 대회에 함께 출정했던 선수들에게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며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이규혁은 개인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이강인에게 받은 선물을 공개하며 고맙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규혁 등 U20 멤버들을 통해 공개된 선물 내역은 일회용 마스크, 주전부리, 스타벅스 충전 카드 등이었습니다. 또한 이강인은 선물을 준비하며 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은 편지를 통해 경기장 속에서도 밖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해 매순간 최선을 다한 진짜 사랑하는 형님들. 제가 정말 힘든 시기에 옆에서 많이 응원해주고 자신감을 넣어줘서 큰 힘이 됐다. 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저 때문에 형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제가 진짜 많이 미안합니다. 라며 형들보다 2살이나 어린 제가 장난치고 까불어도 재미있게 받아주고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 안 해서 정말 고마웠다. 는 말을 남겼습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된 이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져나갔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막내가 생각도 깊네. 자기 생일에 형아들한테 감사 인사라니. 진짜 너무 보기 좋아요. 이 팀 우정 영원했으면 좋겠네. 강인이 진짜 귀여워. 예뻐하지 않을 수 없는 막내. 편지지도 본인처럼 귀여운 것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이강인의 생일에 맞춰 대회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최준, 정호진, 황태현, 이상준, 엄원상 등이 사진을 공개하며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프로 데뷔해주었던 발렌시아이지만 갑작스럽게 내쳐지며 큰 상처를 준 발렌시아인데도 감사 인사를 한 이강인의 인성을 조명받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발렌시아를 떠나며 마지막 소감을 남겼었는데요. 이강인은 오늘 발렌시아와 그 팬분들께 존중의 의미를 담아 작별을 고한다. 이제는 제가 큰 희망을 품고 발렌시아 952 아문트를 외치며 제 앞에 있을 미래에 맞서겠다. 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발렌시아에서 선수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성장했다. 발렌시아 아카데미에서 배워온 것들은 저의 미래를 바른 길로 인도해줄 모터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모든 동료, 코치진, 스태프들께 항상 감사드린다. 특히 저에게 진정한 축구인의 열정을 알려주신 모든 발렌시아 팬 여러분들의 애정에 무한한 감사 인사를 드린다. 라며 작별 인사를 고했었습니다.
장난기 많은 이강인 선수가 실수를 했던 점을 겸허히 인정하고 용기 내어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와 함께 한국 축구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기 월클 이강인의 자기관리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지난 BTS 멤버 슈가가 진행하는 슈츠타 프로그램에 이강인을 초대한 에피소드를 공개했었는데요. 다시금 이강인의 자기관리가 이슈되며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평소 스포츠 팬으로 잘 알려진 슈가는 자연스러운 진행으로 이강인의 남다른 모습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강인과 슈가는 삼겹살을 함께 구워 먹으며 소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강인은 술을 먹지 않는 대신에 청포도 에이드를 챙겨왔습니다. 슈가가 평소 술을 아예 먹지 않느냐고 물었는데요. 이강인은 태어나서 술을 아예 먹어본 적이 없다. 어렸을 때부터 술을 먹으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입에 살짝 대본 적은 있다. 부모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엄청 쓰더라면서 웃었습니다. 자기관리가 철저한 프로선수도 비시즌에는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이강인처럼 술을 아예 입에도 대지 않는 경우는 드문데요. 이강인은 저는 단 것을 좋아해서 청포도 에이드를 가져왔다. 한국 휴가 와서 가장 많이 먹은 음료수다. 평소에는 청포도 에이드를 먹으면 다음날 무거운 느낌이라 최대한 피한다고 밝혔습니다. 청포도 에이드조차 이강인에게는 엄청난 일탈인 셈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슛돌이로 유명세를 탄 이강인은 일찌감치 스페인에 조기 유학을 갔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외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강인은 어렸을 때부터 BTS의 슈가는 나도 운동선수가 꿈이었다. 농구를 오래 했다. 예술과 체육은 묶여서 간다. 비슷하게 대중에게 평가를 받고 원치 않는 비난도 받는다. 팀의 팀으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삶이라며 이강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스페인에서 힘들었던 순간을 묻자 이강인은 스페인에 가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어렸을 때부터 프로 데뷔가 꿈이었다. 또래에서 항상 잘하는 선수였다. 프로에 데뷔하고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았다. 17에서 18세가 최고 힘든 순간이었다. 프로 선수가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슈가는 이강인에게 자신에게 있어 고 유상철 감독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고 이강인은 저한테 첫 스승님이자 첫 감독님이다.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다. 지금 기억해보면 별거 아닌 걸로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축구를 해외 나가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해주셨다며 너무 감사한 분이고 월드컵 뛰는 것도 보시고 좋은 팀으로 이적하는 것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감독님 뵀을 때 제 경기를 엄청 보고 싶어 하셨다. 몸 건강 때문에 못 오셨는데 그것도 너무 아쉬웠다. 제가 좋은 축구 선수로 커서 직접 와서 경기를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좋은 곳으로 가셔서 잘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며 고 유상철 감독을 그리워했습니다. 끝으로 이강인은 자신의 꿈에 대해 축구 선수로서 월드컵이란 무대에 우승하는 건 큰 목표고 사람 이강인으로서는 제 가족, 어떤 일이 있어도 응원해 주시는 주변 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것. 그게 제가 제일 원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2024년 6월 손흥민 선수는 한 여성 어씨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보내왔고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손흥민 측은 해당 사실이 언론에 알려질 경우 자신과 소속팀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판단해 3억 원을 지급하고 비밀 유지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어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다시 손흥민 측에 연락을 합니다. 그는 이런 각서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씨와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위약벌 조항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처음에는 합리적인 협의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이후 B씨는 손흥민 측의 자료를 언론사에 넘기겠다며 7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손흥민 측은 더 이상 협박에 휘둘릴 수 없다며 이들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어씨가 임신을 빌미로 3억 원을 받은 1차 협박, 그리고 B씨가 비밀 유지각서를 빌미로 다시 협박을 시도한 2차 사건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어씨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겁먹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임신 여부나 사진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금전을 지급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씨와 B씨가 협의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약 둘이 협박을 공모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공갈 공동정범이 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신 내용 등을 조사 중이며 특히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B씨가 수십억 받아서 아파트 사주겠다고 말한 정황도 있어 공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B씨는 실제로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며 자료 제공의 대가로 2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역시 공갈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협박이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현재 B씨와 B씨 모두 구속된 상태입니다. 구속은 도주 우려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므로 혐의가 곧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전과가 있는 B씨의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B씨 역시 친자가 아님을 알고도 협박을 했다면 죄질이 더욱 나빠져 중형이 예상됩니다. 예전 사건을 보면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해 50억 원을 요구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때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이 됐었는데 항소심까지 가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습니다. 다만 B씨가 전과가 있어서 공모가 인정된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B씨의 경우에도 친자가 아닌 걸 알고도 협박했다거나 조작된 사진을 사용했다거나 이런 게 밝혀지면 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 B씨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